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4천 좀 중반 후반을 생각해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올린 게 2등과 80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생은 1억 4,328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2등이신 분은 2억 4,289만 원, 정확하게 4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제가 미추홀구 주안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세사고 터진 데 아니야? 매매 잘 안 되는 동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동네에서 우리 교육생이 잔금 낸 지 한 달도 안 돼서 잔금을 다 받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자 한 달치만 내고 단타매도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전세사고가 터진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월세로 들어가는 거, 또는 매매로 집을 사서 실거주로 들어가는 거, 요런 거는 위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임차인분들한테도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로 보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보태서 전세로 들어가시려던 분이 월세로 가기도 하지만 매매로 전환되는 경우도 요즘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를 기피하실 텐데 실거주로 집을 보지 않냐? 라는 것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이냐? 우리 교육생이 올해 1월 17일 날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주안동 힐탑 플러스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14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물건이 13층인데 유일하게 12층, 13층, 14층 이렇게 3개 층만 주택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층은 다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층은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취득세가 4.6%고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대한 선입견이 주택보다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은 집은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도 굉장히 지금 좋은 단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지가 주안동 일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하주차장을 확보한 단지예요. 지하주차장이 있는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 지상에 한 8대 정도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기계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기계식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상주차장도 있어요. 임차인분이나 매수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있으시면 주차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 단기 매매된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은 건물 면적은 15.63평이에요. 감정가가 2억에 돼서 좀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2번 진행됐을 때 낙찰이 됐어요. 유찰이 2번 돼서 1억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교육생을 포함해서 17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17명이 들어오면 싸게 낙찰받기는 어렵지만 시세보다 월등히 싸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이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이메일 피드백을 구하셨는데 가격이 1억 8천까지 매매가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조사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차가 최저가가 얼마였냐면 1억 4,300이었거든요. 충분히 그 가격을 써도 매도 차익이 3천 이상이 남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번 차수 최저가 수준까지 입찰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값이 됐기 때문에 10대명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결국은 전차만큼의 가격에 누군가는 입찰을 할 거거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4천 좀 중반 후반을 생각해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올린 게 2등과 80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생은 1억 4,328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2등이신 분은 2억 4,289만 원, 정확하게 4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1억 7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매도 차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억대 물건에서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억 7천을 현금으로 입금받았어요. 매수자가 대출 받아서 하려고 했으면 한 달, 2달 기다려야 됐을 텐데 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매수자분이 그냥 현금을 들고 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계약서 쓰자마자 잔금 날짜를 거의 일주일 뒤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 교육생이 잔금을 언제 냈냐? 2월 18일 날 냈습니다. 거의 2주일 만에 계약서를 썼고요. 그리고 잔금 받은 게 언제냐? 1억 5,500만 원은 3월 14일 날 지급을 한다. 정확하게 28일 걸렸습니다. 잔금 받기까지. 사고가 터졌다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 미추홀구에서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한 지 한 달 만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성과죠. 너무 빨리 넘기셔가지고 저희가 집 안도 못 보게 됐어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잔금 날짜 남았겠지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미 입주를 지난주에 하셨다는 거예요. 초단타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돼 있고요. 공시지가 126% 기준으로 했을 땐 전세 보증보험 1억 5,400까지 되고 1억 7천, 정말 싸게 매도한 거고, 만약에 본인이 좀 여유가 더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했으면 1억 8천은 무난하게 됐을 거라고 해요. 그 1억 7천에 싸게 한 이유는 현금 납부로 초단기간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매도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역세권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주차 공간, 주차는 요즘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단지인 줄 알았는데 3개 층은 주택으로 돼 있고 그 중에 하나인 매물이었다. 입지도 설명을 같이 좀 드리자면 여기가 어디냐? 인천 2호선 그리고 1호선 더블 역세권인 주안역과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 중간 위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일대가 다 상업지여가지고 술집도 있고 식당들도 많이 있고 한 동네예요. 그만큼 편의시설은 좋지만 조용한 느낌의 동네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집을 매수하신 분도 자녀를 키우는 집안은 아니고 신혼부부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비용들이 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법무사비, 취득세 합쳐서 270만 원, 보증공사 물건이다 보니까 장기간의 공실이고 그동안에 이제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240만 원 정도의 이제 미납금이 있었고, 인테리어 약 300만 원 들여서 도배라든지 손상된 부분, 그리고 장판, 그리고 이사청소 깨진 부분 수리하고 대출이자 150만 원 나왔다고 하네요. 중개수수료 88만 원 해서 도합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득세까지 합치면 한 150만 원, 1200만 원 정도가 빠지고 나면 실수령으로 나한테 남는 돈이 15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도 수익률이 한 30-4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 1억 8천에 진행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첫 투자고 이분은 20대 되게 젊은 분이고 주안동에서 또 본인의 성과를 만드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인천 일대에서 입찰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인천 사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천 사는 분은 아니죠. 사실 경매라는 게 그게 좋아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경매로 싸져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 지역이 어디든 다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입찰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대행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수월하게 지방에 있는 물건까지 입찰을 편하게 하시죠. 1200만 원을 번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경매로 20대 여성분이 전세 사기가 터진 지역을 입찰해서 낙찰받고 매도까지 해본 그 경험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 기초, 기반이 될 거예요. 아까 전화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1200만 원 남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신 거다. 사실 20대 분들 중에 빌라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도를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매도까지 본인 해봤으니까 너무 앞날이 기대된다라고 저도 응원해드렸고, 나중에 경매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명도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연락을 주셔라. 그때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내부 구조는 못 보지만 분양했을 당시 사진들이 있어요. 내부를 좀 대체하기로 하고 1층 확인해 볼게요. 상가 공실인 거 보고 장사를 하는 거랑 거주하는 건 아예 다릅니다. 출입문이 엄청 화려합니다. 공동 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몇 년식이에요? 여기가 보존 등기일이 2016년 9년 차가 됐네요. 깨끗합니다. 보시면 여기 지상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고,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 기계로 돼 있네요. 여기는 오피스텔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세대 수가 좀 되나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200세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차단기 뒤쪽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하 2층, 3층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리수거장도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셀프 빨래방도 있네요. 우리가 받은 집은 1308호. 와, 진짜 크다. 여기 관리실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13층. 팔리는 집은 딱 왔을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입구부터 해서 집 내부까지 3개층이 주택이니까 그중에 45객실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뭘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 대장 확인해서 주택으로 되어 있냐 오피스텔로 되어 있냐가 세금 체계나 보유 체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입찰해야 됩니다. 1308호고 서양이네요. 서양. 좀 보니까 입구 쪽도 이렇게 출입문이 잘 돼 있고 관리실 잘 돼 있고 지하 주차장 있는 게 진짜 크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있지만 추가로 기계식 주차도 있기 때문에 빌라 같지가 않아요. 공동 이렇게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대수가 일단 많고, 그래서 관리실도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단 땅 자체가 매우 큽니다. 부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수를 또 많이 뺄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상업지기 때문에 건물을 또 높게 올릴 여력도 되고, 용적률에 따라서. 그래서 빌라지만 빌라가 아닌 아파트 같은 빌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생분이 1억 4,3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1억 7천에 초급매로 현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잔금 납부하고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거기에 수반된 비용들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상업지다 보니까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세대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상업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주변에 상권들이 잘 자리 잡는다 라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동네가 좀 시끄럽다. 두 번째 뭐 학군 이런 게 좀 멀어질 수 있다. 상업지에 보통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그런 학군들은 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가 있고 뭐 여기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명한테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가격에 내놨을 때 매도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장님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매도되는 거 수익을 내는 것들을 보면 모든 조건이 다 부합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좋으면 이런 점이 아쉽고,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얼마이고 그것보다 싸게 내놓을 수 있으면은 팔린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생분이랑 통화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도하기 어렵다는 동네에서 또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될 줄 아셨나요, 혹시 거래가? 조사할 때 그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된 것 같긴 해요. 다른 데는 되게 주차장도 좀 잘 안 돼 있고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좀 경쟁력이 높았던 것 같긴 해요. 이제 1억 7천에 매도를 하셨는데 금매로 싸게
하신 것 같아요. 8천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진행이 빨라야 돼가지고 좀 기다리면 더 올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네. 계약하시는 분이 현금이셔서 소식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잔금을 다 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세고해야겠다.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 물건 뭐 매도되기까지.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수월한 물건인데 아무래도 약간 네. 처음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약간 이럴 때가 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었던.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거 아닌 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네, 먼저 받으신 조원분들한테 막 물어보고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빌라를 그것도 경매로 해본 경험은 진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모든 과정이 다 네. 과제 내용이랑 그냥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게 되게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이용했던 서비스 중에 좀 제일 좋았던 건 우선은 피드백 주시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잘못하면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답변을 주시니까. 이거 낙찰받을 때 제가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이 아, 여쭤봤던 그래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답변을 못 받았으면 저는 뭔지 몰라서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도움이 됐던. 이거 혹시 제가 입찰가를 좀 올리라고 해서 지금 40만 원 차이가 네, 맞아요. 그것도 맞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입찰가도 한번 메일 주시면 답변 주시겠다 했던 게 네. 기억이 나가지고 메일 음. 보내드렸는데, 그때 네. 한 100만 원을 올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법원 당일 가서도 약간 고민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올렸는데, 2등을 부르는데 저보다 낮은 거예요. 보니까 제 금액을 썼으면 2등이었더라고요. 그날 아마 제일 입찰자가 많았던 물건인데, 또 계속 입찰하시죠? 네, 이번 주도 하나 가려고 네.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자본도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승강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